고맙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 또 민간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지금도 결탁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유철, 박성도 의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또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했죠. 저한테 아마 흠집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저는 정말로 이게 결정적 기회,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대 못할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을 한상.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본인들의 기존의 주장을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고요. 입이 5천만 개입니다. 결국은 사필 규정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장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민간이 다 먹어버릴 개발 이익을 절반 이상 확보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겠죠. 제가 이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 개발하던 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압력 넣어가지고 민간 개발로 전환시켰고, 또 제가 공영 개발을 시도했을 때 성남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힘 시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총력으로 방해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았기 때문에 성남시 공영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했거나 아니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공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으면 이 개발이익 전체를 아마 민간이 의도한 대로 다 가졌겠죠.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또 민간 토건 투기 세력이 의도한 대로 됐을 겁니다. 그래도 당시에 있는 법률 제도를 제가 총동원해서 그나마 1조 5천억 가량은 민간에서 투자하고, 성남시는 자본금으로만 25억 원 투자해서 5,503억 원 회수했고, 이게 실제 지금 계산으로 하면 한 6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상당액을 회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의 불로소득을 좀 막고 공공개발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모범적 모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마땅한데, 이거를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마저 환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시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간 자본이 1조가 넘게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그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할 테고, 참여를 안 하면 결국은 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결국은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더 회수 못했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더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앞으로 만드는데 우리 정치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썼는데요. 고맙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 또 민간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지금도 결탁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 다음에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 세력들이 전에는 왜 민간 개발 못하게 하고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느냐라고 저를 비난하더니, 최근에는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왜 덜 뺏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 토건 세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국회 국힘 세력들이 공공개발 앞으로 더 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그 점에서 폐쇄 전환해준 조선일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 토건 세력들한테 깊이 감사드린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토지 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 불로소득 환수를 할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 여기서 법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겠지만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은 민간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본인들의 기존의 주장을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구속된 전과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건 세력들의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검사의 PD의 검사 사칭을 옆에서 도와줬다는 회개한 이름으로 제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구속됐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부정비 비리의 가장 큰 뿌리는 부동산 토건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와 내동하고 거기서 이익을 나눠 갖는
국민의힘과 같은 부패 세력들이 이 나라의 경제 정의를 훼손해왔고, 그런데 마침 저를 공격하겠다고 앞으로 더 부동산 개발은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내서 아예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민간이 불로소득으로는 갖지 못하도록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 건설 이익 정도만 가지도록 하는 이 법제화에 우리 언론인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결정적 기회,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대 못할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을 하는 사람은. 전에 제가 기사들도 뒤져보니까 민간 개발을 못하게 하고 왜 공공이 개발에 개입해서 민간 개발 이익을 훼손하냐라고 주장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LH는 개발 이익이 있는 민간이 해서 돈이 남을 거나 하지 말고 민간이 안 할 개발 사업만 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고요. 그걸 활용해서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도 대장동 개발 이익 많이 남는 사업이니까 민간이 하고 있으니 포기해라 하고 압력을 넣고 결국 그래서 LH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LH가 공공개발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10% 주고 다 매입했던 그 토건 세력들이 뭘 믿고 그걸 땅을 샀겠습니까? 수백억 들여서. 그런데 그들은 아마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되면 당연히 민간개발 인허가를 받아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측 못한, 참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제가 당선돼버린 겁니다. 제가 선거 때도 이미 말했거든요. 이건 공공개발해야지 민간개발업자들이 수천억씩 불로소득 하면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서 방침을 바꿨죠.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엄청나서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습니다. 민영, 공영, 이 사인을 할 때 개발 방향을 정하는 지침을 정할 때 민영이라고 써진 칸에 체크 표시를 하는 거냐, 공영에 체크 표시하느냐로 이 수천억 이익이 민간 개인한테 가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느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랑 많이 했습니다. 저의 그 돌아가신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가 저보고 아이고 니 뭐 팬티도 안 입고 뛰어다닐 때 내가 니 데리고 놀았다 뭐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 이제 들먹거리면서 아이고 민영개발을 하게 놔두면 안 되겠냐. 초등학교 친구, 사법연수원 선후배 뭐 제가 하다못해 공장 다니면서 알게 된 그 친구들, 선후배들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압력, 기염, 침탁하고요.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 민영개발하라고 압력 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는 개혁 세력이라고 그러고 속으로는 토건 비리 세력 비호하면서 저한테 아이고 그거 좀 민영개발하게 하지 뭐 굳이 공영개발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토건 비리 세력들은 1차로 LH에 로비하고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한테 뇌물 주고 LH 출신들한테는 수십억 뇌물 뿌려가지고 공공개발 포기하고 민영개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 토건비리 세력하고 유착한 게 국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 내에서 공영개발 한다니까 시의회가 다 국힘 다수당이었는데 그 당이 지배한 의회가 반대해서 직접 공영개발할 지방채 발행이 좌절됐어요. 결국 그들 의도대로 우리가 완전한 공영개발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제가 그 어떤 방송의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저도 주주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행들이 주주인 줄 알았죠. 은행들이 자금을 투자한. 근데 아닌 그 주주가 있었다는데 그 아닌 주주 중에 절반이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공중분해시켰다고 생각했던 다 구속되고 그랬으니까요. 그 땅을 매입했던 그 집단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면 토지 수용으로 완전히 땅을 뺏기기 때문에 이제 손해로 완벽하게 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은행을 낀 그 최초 토지 매입했던 그 세력들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엄청난 손실로 확정이 되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컨소시엄 중에 제일 좋은 조건 제시한 데가 사업자가 됐고요.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뭐 지분이 어떤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사전에 확정시켜서 로비도 할 수 없게,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회계 조작도 할 수 없게, 사전에 확정된 일정 금액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제가 인하가 조건에 넣었고, 또 그것도 나중에 그 부동산 가격이 2014년, 15년 이때는 매우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뭐 권유하고 미분양이 속출할 때인데 그 후에 제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거 4,600억 원 부족하다. 더 부과시키자 해서 제가 920억 추가 부담 시켰습니다. 일부에서 그거 보고 어차피 그 사업체에 이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그 터널공사나 순환교차로 확대나 배수기는 원래 성남시가 하도록 도시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 안 했으면 우리가 그거 다 나중에 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새로 드러난 실제 주주, 일부 실제 주주죠. 일부 실제 주주의 관련된 사람도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원유철 박상도 의원 이런 분이신데 그 박상도 의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저한테 아마 흠집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를 잡아먹었겠지요. 가만뒀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권에 맞짱 떠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고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줬는데 저한테 틱들이라도 잘못 있었으면 그때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민정수석했죠. 민정수석했던 그분이 저를 가만뒀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저의 가장 큰 치적이었고 또 치적으로 성남 시민들은 인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공공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모범적 모델을 만든 저를 공격해 보겠다고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 막 끄집어내서 내부 지분이 어떻느니 뭐 저쪽 공격하지만 국민들은 그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 가진 개별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눈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고요. 입이 5천만 개입니다. 결국은 사필 규정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장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민간이 다 먹어버릴 개발 이익을 절반 이상 확보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개발 이익 도민 환수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일부 개발 이익 환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만들 토대를 우리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호건 세력이 만들어줬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많은 게 사실인데 당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그들의 예상 이익은 1,8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600억을 우리는 투자도 없이 좀 확정했고 그런데 왜 그들의 개발 이익이 그렇게 늘었냐. 2014, 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이죠. 집값이 오른 거는 그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 이익을 늘려준 것이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부에서 그 얘기 하던데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경우를 가정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왜 안 만들었냐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딱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손실을 같이 부담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단위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예산의 한 근 20% 일반 회계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익을 주민 1인당 55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현금 이익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왜 더 부담을 하겠어요?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10만이 아는 건데 결국 올랐으니 개발 이익이 늘어났고 결국 늘어난 건 이재명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초보적 상식을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기사님 연결도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위 야당에서는 좀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약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공세성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잘한 일이고 이미 이제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빨리 진실을 확인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지시비비를 가리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특검인이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뭘 잘못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에 별로 인기가 안 좋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하급의 특혜 분양 사건 그때도 검찰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반격으로 저는 억울하게 구속되고 전과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대장동 개발 이익 5,503억 사업 입주했다 그랬더니 그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를 거기서 지금 기소했잖아요.
그런 검찰이 지금 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먼지 털을 때 틀리겠죠. 저번에도 우리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하고 있을 때 저하고 인증샷 한 번 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제3자를 추가 기소하고 재기 수사 기소 이런 거 해가면서 이재명한테 건물 있는 거 한 개만 불어라. 그런 거 다 봐주겠다. 이러면서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목 잘 달아주세요.